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치위생과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직업체험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당진지원교육청과 신성대학교 당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당진 지역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꿈과 진로 찾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과 장경희 교수님을 모시고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 장경희 교수입니다. 그럼 혹시 먼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무슨 직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또 장애를 가지신 분, 노인, 보호자가 있거나 또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 미혼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문제와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자원을 연결한다거나 또는 없다면은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또 사람이라면 일생에 걸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아마 퇴직이나 실직 또는 질병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법이나 제도 그리고 정책들을 통해 만드는 일을 사회복지사가 하고요. 또 복지와 관련 있는 보건, 교육, 고용 분야 등과도 협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시적인 일도 사회복지사가 담당한답니다. 아,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럼 혹시 사회복지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직업인지 한번 알려주신다면. 초기의 사회복지는 주로 빈곤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한 역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시에는 자선활동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발발한 산업혁명 이후부터 빈곤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자선활동을 뛰어넘는 사회조사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0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직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럼 혹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떤 공부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나요? 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17개 과목을 이수하고 51학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51학점 중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비롯한 10개 과목은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반드시 160시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고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2급 자격증이 대학에서 과목만을 수강하는 것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1급 자격증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만 됩니다. 시험 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 등 8개 과목이고요.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보건계열만 국가고시를 보는 줄 알았는데 네. 사회복지사도 국가고시를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1급 사회복지사에 네네네. 대한 열망이 강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제 보는 그 수고, 어려움을 마다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혹시 사회복지사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또 네. 맞는 구체적인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를 보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회복지사의 직업을 보면 업무의 성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구급 공무원이 각 지자체별로 배치되어 그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위해서 그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그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 지역사회부 종합복지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 양육시설, 그 장애인 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그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양육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요. 고령화와 함께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는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네. 많은 일들을 맡고 있네요. 네. 그럼 혹시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가졌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의 연봉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가졌을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은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네네. 예,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분들이 저희로 인해서 활기와 생활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모습을 배우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것이 사회복지사 힘들지만은 또 제가 새롭게 사회복지사로서의 발을 내딛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단점을 여쭤보셨는데요. 글쎄요, 장점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을 찾아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씩은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회 제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럴 때면 사회와 저 자신에 대한 아주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급여가 이제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낮다는 점, 그것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과거에는 정말 낮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정말 더 좋아지실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선호하잖아요. 네네. 공무원 급여의 90에서 95%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그 좋은 점은 급여 체계가 대부분 호봉제입니다. 그 호봉제라는 것은 급여의 일정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회복지직 역시 처음에는 민간 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만은 오래 근무할수록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2급 자격증을 따도 네. 점점 급여가 올라가는 건가요? 경력이 쌓일수록? 당연하죠. 예. 괜찮네요. 네.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간다면 어떤 학과를 전공해야 하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해야 될까요? 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회복지학과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사회복지학과 이외에도요, 노인복지학과라든지 아동복지학과, 또 상담학과,
그 청소년 복지과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과들도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글쎄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지만은 일반적 경향을 보면은 아까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급여가 낮다, 경제 분야에 비해서는, 그리고 힘들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인지 경제 분야 학과 등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건 또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서 네. 좀 이제 보람 있었던 일 있으시면 한 가지만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자 가정이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이셨고 그 두 아이가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지원을 했는데요. 금액이 아주 적어서 특히 기본적 생활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이제 했었는데 다행히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분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자분을 연결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 있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회복지사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나하나 친절히 달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주신 사회복지학과 장경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에 대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